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골다공증, 한국 여성의 분포에 대해서 다른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번 논문은 2021년 3월 17일 정형외과 외국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 한국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과 나이, 골밀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2030년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 이완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고 심리사회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패턴, 유병률에 대한 차이가 인종마다 좀 있는데, 이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특성과 연령, 골밀도, 정도,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조사해보고자 이 논문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연구 설계는 1200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요.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등 4개 지역의 피험자를 조사했고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만 이제 포함시켰고요. 척추 분절은 이제 흉추 12번이 가장 빈번했고, 골절 빈도는 흉추 11번과 요추 1에서 5번 수준이 한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절 유병률이 가장 낮은 분절은 흉추 1번이고, 압통 빈도는 요추 4번에서 가장 높게 체크됐고, 요추 5번과 3번에서도 각각 증상이 발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밀도 수치를 보면은 흉추 1번에 10번 사이 골절 환자가 흉요추 접합 부위의 골절 환자 사이에 골밀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되어 있었고, 이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T스코어는 골절이 없는 환자에서 평균 요추 점수가 골절이 있는 환자의 요추 점수보다 낮게 측정됐다. 당연히 골절이 있는 환자가 더 낮게 측정되겠죠. 그런 결과였고, 체질량 지수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만도는 관계가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 이 골다공증 환자에서 운동이나 보행을 제한하는 질병 유병률이 20%로 없는 환자보다, 골절이 없는 환자보다 13%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삶의 질 문제에서는 현저한 감소가 있었는데 78.4%에서 중등도에서 중증까지, 그리고 이동성 장애는 53%, 그리고 대부분에서 골절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보다 5% 이상 높게 불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나이가 들면서 빠르게 증가하는데, 외상성 및 낙상 관련된 척추골절은 주로 흉요추 부위에서 발생하고요. 이 흉요추 부위에 골절이 있는 환자는 대퇴골과 고관절 전체의 골밀도가 요추골절인 경우보다 훨씬 낮게 측정됐고, 이 결과 요추골절의 골밀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골밀도와 대동맥 쪽의 석회화 현상으로 인한 것일 것 같다. 그래서 흉요처부 접합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는 대퇴골과 고관절 전체의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골다공증 과소평가를 예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T스코어가 낮을수록 3개월 이내에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건 분명했죠. 그래서 골다공증 점수가 많이 낮은 환자들은 골절 위험 환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증상의 환자는 실제로 골밀도가 낮지만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안 받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요추에 골절이 생긴 게 더 취약한데 흉추 12번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것이 이제 골다공증 고관절 위험이 잘 알려져 있긴 한데, 허리에 대해서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 척추골절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손목골절보다는 엉덩이랑 척추골절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골다공증 척추골절 자체가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손목이 6개월, 척추랑 고관절이 1년 정도 회복되는데 걸린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치료는 발생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은 흉요처 접합 부위의 골다공증 골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기 여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요추보다는 더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흉요추 부위의 골다공증 골절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골절 치유 후에 불편감이 생기고, 이래서 삶의 질 저하가 유발되는데, 그래서 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증상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그래서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골다공증 예방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은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비용이 예방 비용은 훨씬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낮게 측정되면 골형성 주사를 좀 맞으시는 게 좋고, 수치가 조금 많이 낮지 않으면은 최신 나오는 뼈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주사를 시행받으시는 게 좋죠. 저는 주로 프롤리아 그리고 이베니티, 포스테오 등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여성의 골다공증에 대한 분포, 여러 수치를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